9살 유섬이 처자 유백일사 하우스를 지나가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임시를 지나가면서 파란 눈에 지정한 신부님의 배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아들에게 운수 좋다라고 하면 운수라는 이름의 마을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실을 운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임실의 백제시대 옛 이름은 잉일이었습니다. 신라 경덕왕 16년 757년 음차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잉일이 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운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옛 임실현청 남측 무기고 옆에 운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새로 고을 원님이 부임하게 되면 운수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마시도록 권했답니다. 이 물을 마시고 나면 포악한 원님이라도 온순해져 백성들을 덜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운수 좋다 하면 괜히 성깔 부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봅니다. 생수 한 바가지에 성질 죽일 수 있으면 운수가 대통입니다. 임실에서 오수로 가는 길로 들어섭니다. 임실읍을 벗어나 남쪽으로 통하는 길은 군부대를 향해 오르막이었습니다. 남쪽 상통 사거리를 지나자 건물이 뜸해지고 넓은 길만 횡하니 뚫렸습니다. 입대하려는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서성거렸습니다. 길가 노점상들이 훈련병 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물집 테이프와 손전등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길 떠나는 순례자들처럼 걱정이 많을 입대 청년들. 군사훈련 받게 될 청년들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물건들일 것입니다. 걱정에 비례해서 챙겨야 하는 물품들이 늘어나는 것은 순례자나 신병이나 공통사항입니다. 오수로 가는 길은 군부대가 아닌 동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논밭, 야산 너머로 군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전주에 주둔했던 35사단이 2014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피델리스가 50년도 훨씬 전에 전주에서 징병검사를 받았던 그 군부대였습니다. 비록 을종 합격이었지만 논산훈련소에서 통신병 훈련을 받고 3년간 보초 서는데 충분했습니다. 힘 좋고 풋풋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군부대 이전 당시 주민들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하루 종일 틀어서 청각장애를 일으킨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선동꾼들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군인, 가족들만큼 인구가 늘었고 군 관련 씀씀이 때문에 임실이 35사단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을 받아들여 같이 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북풍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바람 끝이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말제로 가는 길은 부드러운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논 옆을 지나 고지대가 되자 밭과 초지로 이어졌습니다. 밭에는 수확을 포기한 배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가끔 인근 사격장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격 통제관의 확성기 소리가 바람 타고 흘러왔습니다. 축사에 있는 소들은 총소리에 놀라지 않고 눈만 끔뻑거리는 것으로 보아 익숙해진 모양입니다. 임실마을은 해발 230m 정도이고 오수는 해발 140m로 오수가 90m 정도 낮습니다. 임실 쪽에서 오수로 가는 내리막길이 거꾸로 오는 길보다 훨씬 쉽습니다. 임실에서 말제로 가는 오르막길보다 말제에서 오수로 가는 내리막길이 더 깁니다. 오수에서 임실로 증기관차가 올라갈 때는 미리 석탄을 많이 떼어 증기를 확보해 두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멈추어 뒤로 가서 증기를 채워와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말제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말제에서 내려가는 길은 봉화산 해발 473m 허리를 굽이굽이 감고 돌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제가 신장로를 깔았고 해방 후에도 17번 국도로 사용했습니다. 길 닦은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자동차가 다니기 편한 길을 새로 냈습니다. 1970년대에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새 도로가 삽제를 넘어가면서 임실은 국도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길이 지나가지 않으니 일부러 가지 않으면 임실 갈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말제나 삽제 모두 성수지맥을 넘는 고개입니다. 말제 고개 마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들에는 4개의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멀리 건너편 산등성이를 지나는 순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산 밑으로 17번 국도, 콘크리트 교각 위를 달리는 고속화된 전라선 철도, 이제
농로로 사용 중인 옛 전라선 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존재가 희미하게 변하는 말제 옛길. 말제고개에서 바라본 구앗들.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이 주역인 산업화 과정에서 길이 차례로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거나 우마차가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1000년 넘게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동력장치가 달린 바퀴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신장로가 생겼습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철길도 만들었습니다. 넓지 않은 들에 도로가 여럿입니다. 속도 빠른 것을 좋아하다 보니 신장로는 버리고 널찍한 대로를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선철도는 복선화되었고 이어서 고속화철도가 들어오면서 완만하게 구부러지는 철길을 새로 깔았습니다. 옛 철길은 강 따라 산 모퉁이 도느라 구불거려서 속도 내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새길 놓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시속 150km급의 전라선 고속화철도를 머지않아 치우고 시속 300km대의 고속철도를 새로 놓겠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들판의 길 모습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필요하면 옛길 놔두고 새로 길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들판이 길로 덮일 판입니다. 바퀴 없이 달리는 수송수단이 나오면 모두 없던 일로 될까요? 드론이나 개인용, 항공기 같은 이동수단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걸어서 지나가는 이 길, 220년 전 유서민은 귀양 가면서 이곳을 타박타박 걸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퀴가 아니라 집신을 신고서 말제를 넘는 이 신장로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자갈이 깔린 비포장 도로변에 아직 남아있는 플라타나스 가로수가 옛 정취를 불러옵니다. 누군가 의자를 가져다 나무 밑에 두었습니다. 새 우는 소리바람 소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다 길 따라 박아놓은 전봇대가 현실을 불러왔습니다. 유서미가 지나갔던 역참로도 아니고 신장로도 아니어서 잠시라도 나무숲에 감추고 싶었었습니다. 방자와 이도령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적 드문 산길을 3km 남짓 내려가니 축사에서 소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향기와 같았습니다. 이어서 확 터진 들판 가장자리에 마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판소리 춘향전에 나오는 임실 구앗들입니다. 변사또의 수청을 들어주지 않아 옥에 갇힌 춘향이 난군 이몽룡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한양으로 떠난 아이가 이곳 구앗들길에서 이몽룡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춘향 아씨. 이몽룡이 춘향이의 근황을 알려고 편지 심부름 가던 아이를 붙잡아 행인 인바루개봉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욱박 지른 곳입니다. 행인 인바루개봉은 편지 보내기 전에 다시 열어본다는 뜻입니다. 755년에 태어나서 830년에 세상을 떠난 당시인 장적의 시 가을에 그리움에 나오는 구절로 춘향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편지 좀 보자꾸나. 그 양반 철 모르는 양반이네. 웬 소린고. 글씨 들어보오. 남의 편지 보기도 어렵거든. 황차 남의 내간을 보잔단 말이오. 이에 들어라. 행인이 인발 우계봉이란 말이 있나니라. 좀 보면 관계하냐? 그 양반 몰골은 숭악하구만 문자 속은 기특하오. 얼풋 보고 주오. 호로 자식이로고. 마지막 대사는 사또나 암행어사 같은 양반 나부랭이들이 지방민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어 서울로 가야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양 양반 떨거지의 억지를 가볍게 넘겨주는 아이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구앗들은 국화가 많이 피는 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들을 남북으로 흐르는 둔남천 넘어 국평은 국화평야, 즉 구앗들 마을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의 이야기. 구앗들을 바라보며 오암마을 버스 정류장을 지나 벼배연에 텅 빈 들로 나섰습니다. 들판 건너편 고속도로와 17번 국도에서 차 다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큰 길 만나는 오암 삼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 모습이 동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잘 자란 나무가 배경이었습니다. 개와 나무라.
교과서에 나오는 의로운 개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오늘 목적지 오수는 개 오자와 나무 수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개를 뜻하는 한자는 견, 구, 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는 영리하고 체구가 큰 개를 의미합니다. 토종이 아니라 티베트산 큰 개, 오를 원나라 사신들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 근처에 살았던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떠돌이개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을 잘 따랐습니다. 이웃 마을 잔칫집에서 대취하여 돌아오던 길에 풀숲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들불이 일어나 타 죽게 생겼습니다. 불이 가까이 타 들어오자 개가 주인을 흔들어 깨워도 인사불성이라 개는 근처 개천에 몸을 적셔서 주인 주변에 뒹굴며 불을 꺼 주인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김계인이 깨어나 벌어진 일을 보고 자기를 살린 개를 잘 묻어주고 그곳에 지팡이를 꽂아두었습니다. 그 지팡이에 싹이 나서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개를 기렸습니다. 개 오자와 나무 수자를 합쳐 오수라 불렀습니다. 마을 이름의 유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186년에 태어나 1260년에 세상을 떠난 고려중기 최자라는 학자가 지은 보안집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보안집은 고려 무신 집권기인 1254년에 간행된 이야기책입니다. 당시 시중에 돌아다니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최자가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오수계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실었던 모양입니다. 오래된 개 비석은 오수 원동산 공원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마을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1929년 둔남천에서 전라선 철교 공사하다 발견한 개를 기리는 비석을 옮겨 세웠습니다. 천도교가 강한 교세를 가졌던 곳이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곳이었습니다. 갑오 동학운동 때부터 항일투쟁이 이어왔고 3.1 만세운동을 겪으면서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개 비석을 이 공원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둔남천의 국평교 다리를 지나 춘향로를 걸었습니다. 이 마을 거리에는 춘향이 이름이 제격입니다. 길 옆에 비석이 남아있어 역참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참로는 국평에서 북쪽 아쟁이 마을로 이어져 삼내로 향했습니다. 오수초등학교 옆에서 오수성당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는 일기예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오수성당 저녁 미사에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의 교우들이 미사에 나왔습니다. 역참로 길을 걸어 철도가 지나가는 고가다리 밑을 통과하니 동쪽 안으로 오수마을이 있었고 남쪽으로 새 오수역이 나무숲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역 주변에 상가가 보이지 않는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두들겨 호미와 낫을 만드는 대장간 앞을 지났습니다. 시내로 통하는 의결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길 이름은 의로운 개라는 뜻입니다. 둔남천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은 폐선된 옛 기차길이었습니다. 옛 기차역에 연결되었던 철도는 이미 철거되었고 의견로에 넓은 길이 되었습니다. 옛 철길을 일부 남겨 증기기관차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오수 기차역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개를 주제로 한 가게가 늘어서 있었고 개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수역 참 지역을 통과합니다.